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명랑한 사회쌤 명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요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혹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물건 중 메이드 인 차이나 라고 적혀져 있는 물건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이 들고 있는 리모컨도 혹시 중국에서 만든 게 아닐까? 자, 아마도 우리 친구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건을 몇 개만 살펴봐도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않은 물건들이 한두 개쯤은 있을 거예요. 경제활동이 한 나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우리 경제이지만 세계 속의 우리 경제라고 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 함께 경제활동이 이루어져요. 이번 시간 세계 속의 우리 경제, 바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함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요, 도대체 왜 우리나라에서만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와 함께 경제활동을 하는지 두 나라의 상황을 살펴볼 거예요. 자, 두 나라는 경제 상황이 달라요. 첫 번째 나라, 동그라미 나라입니다. 자, 사진만으로는 이 나라의 자연환경이 어떤지 느낌이 안 올까요? 이 나라는요, 매우 날씨가 더운 나라예요. 그리고 1년 내내 비가 많이 내려요. 이러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바나나, 야자, 열대 과일이 엄청 많이 재배됩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석탄이라든지 원유라든지 천연가스와 같은 지하 자원이 풍부하기도 해요. 바나나 같은 열대 과일도 많이 재배하고 지하 자원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또 이 동그라미 나라에 부족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옷, 자동차, 배 등을 만드는 기술이 부족해요.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옷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배도 필요한데 이런 물건을 만드는 기술은 부족해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잘 만들어내지 못하는 배라든지 옷이라든지 자동차 같은 건요, 다른 나라인 세모나라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가 세모나라인 거겠네요? 이번엔 세모나라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모나라의 모습이 지금 자동차 사진과 함께 소개되어 있어요. 딱 봐도 자동차를 잘 만들 것 같죠? 세모나라는요, 기후가 온난한 편이에요. 기후가 온난한 만큼 사람들이 생활하기에는 적당합니다. 근데 이 나라는요, 품질이 우수한 옷, 자동차, 배 등을 만드는 기술이 역시 뛰어나요. 근데 이 나라도요, 부족한 게 있어요. 이 나라는 지하 자원이 또 부족하네요. 부족한 지하 자원은 세모나라가 어떻게 마련할까요? 그렇죠. 느낌 왔죠? 앞에서 살펴본 동그라미 나라는 기술은 부족하지만 지하 자원이 풍부했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풍부한 지하 자원을 세모나라에 파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겠죠? 그래가지고요, 동그라미 나라에서 지하자원, 바나나 같은 열대과일을 수입한다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나라랑 세모나라의 자연환경도 다르고요, 풍부한 것도 달라요. 근데 또 나름 부족한 것들도 각각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나라는 풍부한 것은 그게 부족한 다른 나라에게 팔고, 자기 나라에 부족한 것은 또 그게 풍부한 다른 나라로부터 사오는 경제활동이 주고받고 이런 식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요, 조금 세련된 표현으로 바꾸면 무역을 한다라고 표현해요. 이 무역이라고 하는 건 나라와 나라 간에 서로 필요한 것을 사고 파는 활동을 가리켜요. 근데 이때 무역은 물건을 사고 팔 때 다른 나라로부터 사오면 수입, 다른 나라로부터 필요한 것을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파는 건요, 수출이라고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른 나라에 팔면 수출, 사오면 수입, 이런 식으로 수출하고 수입하고 사고 파는 그런 식의 경제활동을 우리들은 무역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무역은 반드시 나라와 나라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나라 안에서 사고 팔면 그냥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와 나라 간에 사고 팔면 무역이라고 색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이미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그라미 나라와 세모나라가 무역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봤어요. 그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무역이 이루어지는 까닭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나라, 세모나라.
자연환경이 서로 달랐어요. 그리고 기술이 발달된 정도도 달랐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돈의 양도 다를걸요? 이런 식으로 나라마다 자연환경, 자본, 기술 등이 서로 달라서 생산되는 것이 다르다 보니 각 나라는 서로 필요한 것을 사고 파는 무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역이 이루어지는 까닭, 정말 중요한 이번 시간의 핵심이에요. 각 나라마다 자연환경, 자본, 기술 등이 달라 서로 생산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필요한 것을 사고 파는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리가 좀 되었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 나라가 무역을 하면서 서로 의존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가 저 나라보다 이 물건을 더 팔아야 될 텐데 라는 식의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의존은 어떠한 모습이고 경쟁은 어떠한 모습인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의존, 나라마다 생산되는 것이 다르므로 자기 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게 됨. 우리나라는요, 안타깝게 석유 자원이 한 방울도 생산되지 않아요. 정말 대한민국은 석유 자원이 생산되지 않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은요, 석유 자원을 매우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석유 자원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로부터 많이 석유 자원을 수입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석유 자원과 관련해서는 석유 자원이 많이 생산되는 나라에게 의존하게 되는 거죠. 기대고 있는 거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요, 경쟁이라는 모습도 나타나는데요. 경쟁은 또 뭐냐? 각 나라는 더 값싸고 질 좋은 것을 사거나 더 많이 팔기 위하여 경쟁하기도 한다. 뭐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석유를 사고 싶은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일본도 석유를 많이 수입해요. 우리나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우리가 조금 더 싸게 석유를 사야 될 텐데 뭐 이런 식의 일본과 석유를 좀 더 싼 값에 사기 위한 경쟁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나라가 또 엄청 많이 수출하고 있는 제품 중에 스마트폰이 있어요. 뭐 S전자에서 만드는 스마트폰이 전 세계적으로 수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미국에 있는 뭐 사과를 영어 발음으로 하는 그런 기업도 엄청나게 스마트폰을 많이 만들어서 세계 여러 지역에 수출하고 있어요. 그 기업과 우리나라의 S전자 기업 간에는 더 스마트폰을 많이 수출하기 위한 경쟁을 해요. 우리나라와 미국 각 기업 간에 더 많은 물건을 팔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기도 한 겁니다. 무역이라고 하는 건 의존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경쟁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구나. 이제 좀 이해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세계 여러 나라 간에는 의존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선생님과 함께 세계 속의 우리 경제, 바로 무역 관련해서 살펴보는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계속해서요, 세계 속의 우리 경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세계 속의 우리 경제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하고 있다라는 걸 담고 있는 제목이잖아요. 무역이 주인공이에요, 무역이. 이번에는요, 도대체 우리나라 무역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그 특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도대체 무엇을 많이 수입하고 무엇을 많이 수출하는지 수입품과 수출품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1980년대 수입품인데요. 원유를 엄청나게 많이 수입했네요. 그리고 2015년 여전히 수입품 1위는 원유입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유, 천연가스 등 주로 자원을 수입하는 특징이 나타나는 겁니다. 컴퓨터 기계 등에 들어가는 부품도 수입하고 있구나. 우리나라 수입의 특징이에요. 자원을 많이 수입한다. 그럼 이번에는 수출하는 품목은 어떻게 변했는지 수출품의 변화를 보도록 할게요. 자, 80년도에는 옷을 많이 수출했네요. 더불어서 뭐 철강, 판, 신발 이런 게 이제 주요 수출품이었어요. 근데 2015년 수출품 1위가 반도체, 2위는 자동차. 뭔가 수출품이 달라졌어요.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게 이제 뛰어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제품이거든요. 이런 걸 많이 수출한다라고 하는 거, 우수한 기술이 필요한 제품을 주로 수출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무역과 관련된 첫 번째 특징을 우리 친구들이 직접 말해보세요. 무엇을 주로 수입하고 무엇을 주로 수출한다. 자원을 주로 수입하고 기술이 담긴 제품을 주로 수출한다. 이런 거죠. 완성된 제품을 수출하고 이러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자원 같은 건 주로 수입한다. 이런 특징 하나를 정리하고 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무역 대상 국가가 어떠한지 이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국가별 무역액 비율을 보면 돼요.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무역하는 비율은 수입액 같은 경우 이제 중국이 20.7%, 일본이 10.5%, 미국이 10.1%.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물건을 수입했어요. 그럼 그중 20%가 중국 거, 10%가 일본 거, 10%가 미국 거. 40%가량이 중국, 일본, 미국. 우리나라 물건 10개를 외국으로부터 사오면 4개 정도는 중국, 미국, 일본 것이라는 거겠죠. 아니 세계는 200여 개 국가가 있는데 이 많은 국가들 중에서도 세 나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물건이 40%가량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중국, 미국, 일본하고 무역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번에 수입 말고 수출 봅시다. 수출. 수출은 뭐 여러 나라에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프를 보면요. 수출도 뭐 비슷해요. 수출. 우리나라 걸 팔고 있는 상대 국가도 중국이 26%. 엄청 많이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거야. 미국이 13.3%. 그 다음에 일본이 조금 더 뒤쪽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뭐 일본도 4.9%. 그 사이에 이제 홍콩, 베트남 뭐 5%대 두 나라가 끼어가고 있어요. 그래봤자 하나, 둘, 셋, 넷, 5개의 국가가 차지하고 있는 전체 수출액 비율이 거의 뭐 26 더하기 13.3 더하기 5.8 더하기 5.3, 4.9 선생님이 암산을 좀 했는데요. 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5나라와 무역하고 있는 수출액의 비율이 40% 이상. 몇몇 국가하고 집중적으로 무역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무역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무역의 특징이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은 수출을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26%가량이니까 엄청나게 많이 중국에 수출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관계가 나빠졌어. 이제 중국 정부가 한국 물건 수입 안 하겠어요. 그럼 난리 나는 거예요. 또는 중국 내에 경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당연히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사가는 것도 줄어들겠죠. 우리나라는 말짱한데 중국 안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을 제대로 못해.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제 소수의 국가하고 집중적으로 무역을 하다 보니까 그 무역 상대국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말로 설명한 것을 글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원유, 천연가스, 자원, 원료 같은 걸 주로 수입한다. 원료 수입이 어려워지면 수출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료는 물건을 만드는 재료예요. 재료. 자원 같은 것도 주로 물건을 만드는 재료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자원이나 원료를 우리가 많이 수입을 하는데 가령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가격을 엄청 비싸게 부르는 거예요. 너무 비싸서 우리가 사올 수가 없네? 수입을 제대로 못하면 이러한 것을 재료로 해서 물건을 만들고 우리나라 만들어진 물건, 제품을 수출해야 되는데 물건 자체를 못 만드는 상황이니까 수출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미국, 일본 몇 나라와 집중적으로 무역하고 있다는 것도 그래프 통해서 확인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 나라의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요게 바로 우리나라 무역의 특징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나라 무역의 특징 관련된 자료를 하나 더 볼 겁니다. 요건 이제 무역 지도에 해당하는 건데요. 색깔에 따라서 분홍색은 수입, 파란색은 수출이에요. 그 다음에 원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무역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원이 크면 그 나라와 무역을 많이 하는 겁니다. 원 큰 나라가 눈에 확 들어오네, 중국.
미국, 뭐 일본, 역시 세 나라와 집중적으로 무역하고 있다는 걸 다시금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중국은 수출을 아직까지는 더 많이 하고요. 일본은 수입을 좀 많이 해요. 미국도 수출을 많이 하는 상대국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수출을 많이 합니까? 수입을 많이 합니까? 요것보다도요. 수출이든 수입이든 세 나라와 집중적으로 무역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무역의 특징이구나. 이런 걸 잘 정리하실 수 있으면 돼요. 됐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사우디아라비아 수입 많이 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표적으로 이제 원유,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거든요. 우리나라가 주로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원유를 수입해오기 때문에 요 나라가 수입 비율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거야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이제 다음으로 우리나라 무역의 특징을 봤어요. 이런 특징이 있구나. 우리나라 무역 상대국을 다양하게 늘릴 필요가 있겠죠. 세 나라와 집중적으로 무역해? 이 나라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좀 더 다양하게 무역 상대국을 늘려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것과 이제 연관지어서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만큼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그런 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변화하는 세계 무역 환경과 대처 방안. 세계 무역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변화하고 있느냐. 그것부터 따져볼게요. 자, 요즘은 친환경 제품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환경 파괴를 덜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게 세계 무역 환경의 변화 내용이니까 우리나라도 제품 만들 때 친환경 제품에 관심 갖고 이런 제품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전보다 나라 간의 무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FTA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을까요? 한미 FTA. 왜 자유무역을 위해 나라 간의 협정을 맺는 거거든요. 자유롭게 무역하자. FTA. 프리하게 무역하자. 이러한 뜻입니다. 이렇게 자유무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자유롭게 우리나라에 수입돼요. 이제 이런 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 무역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농업을 포기할 수는 없죠. 농업을 잘 지켜나가고 이러한 세계 무역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농업 기술을 개발하기도 하고 품종을 개량해서 농산물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우리나라 농산물도 좀 값이 싸게 하자.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나라 농산물이 비싸더라도 친환경적이고 건강에 좋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지만 환경에도 좋고 여러분 건강에도 좋으니까 우리 농산물 드세요. 이런 걸 많이 홍보해서 우리의 농업을 잘 지켜나가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품질을 좋게 개선한다. 당연하죠. 당연히 이제 외국 사람들도 품질이 좋은 물건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건이 질이 좋다라고 소문나면 당연히 우리나라 물건을 여러 나라가 사갈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노력 필요하고요.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의 제품을 많이 알려야죠. 질이 좋으면 뭐해? 사람들이 모르면 안 사가거든요. 많이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출품을 다양화시킬 필요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뭐 반도체, 자동차 이런 걸 많이 수출하고 있거든요. 이것만이 아니라 더 다양한 수출품을 개발하고 실제로도 더 다양한 것들을 수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무역 시장을 개척한다. 자, 무역 상대 국가를 새롭게 늘린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너무 몇몇 국가하고만 집중적으로 무역하기보다는 더 많은 나라들과 무역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 수출품을 다양화합니다. 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합니다. 요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색 수출 상품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스팀 청소기, 오토바이 헬멧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각 나라의 기후라든지 문화, 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현지인들에게 적합한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어요. 뭐 향신료 또는 향신료 그릇이라든지 아니면 스팀 청소기, 담요, 오토바이 헬멧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중소기업, 규모가 대기업에 비해서 작지만 아이디어 상품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수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대기업보다 우리가 규모도 작고 홍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기죽을 필요 없고요. 좀 여러 지역의 특색을 잘 조사하고 그렇게 조사해서 알게 된 그 나라만의 필요한 제품들을 아이디어 상품으로 만들어내면요. 훨씬 더 다양하게 수출품을 늘려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이 점점점 키워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세계 속의 우리 경제 이야기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네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